그런데 이제 만약에 피나스테리드를 먹었는데도 효과가 정말 없다 하시는 분들, 혹은 과거에 비해서 효과가 정말 현저하게 떨어졌다 하시는 분들이 두타스테리드 계열로 많이 변경하시는 경우를 봐왔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닥터의 모든 정보 윤종진 원장입니다. 세상에는 이제 정말 수많은 탈모약들이 존재하는데, 크게는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 계열, 그리고 그 각종 카피약들까지 정말 그 숫자가 무궁무진한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으실 겁니다. 탈모약을 바꾸게 되는 환승이 되겠는데요. 내가 지금 복용하고 있는 이제 탈모약 종류가 나에게 맞지 않아서 장기간 복용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건 아닐까, 혹시 다른 계열의 약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닐까 싶으면서 정확한 환승 시기와 방법을 몰라서 애만 태우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저에게도 많은 환자분들께서 탈모약을 이제 바꿔야 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시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탈모약의 올바른 변경 시점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경구 탈모약은 크게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 계열로 나뉘는데, 이 두 탈모약은 흔히 유전성 탈모, 남성형 탈모의 이제 주 원인인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을 얼마나 억제해 주느냐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두타스테리드의 경우에는 대략 혈중 DHT의 90% 정도를 억제해주고, 피나스테리드의 경우에는 한 70% 정도를 억제한다고 나타나 있는데요. 때문에 이제 효과는 두타스테리드가 더 좋으나 탈모 진행 정도가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이런 강한 약을 이제 복용하게 되면 차후에 효과가 이제 떨어졌을 때 업그레이드 시킬 그런 약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탈모가 정말 많이 진행되고 피나스테리드 계열을 장기간 복용했다 하시는 경우에는 두타스테리드로 변경을 진행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피나스테리드를 먹었는데도 효과가 정말 없다 하시는 분들, 혹은 과거에 비해서 효과가 정말 현저하게 떨어졌다 하시는 분들이 두타스테리드 계열로 많이 변경하시는 경우를 봐왔습니다. 간혹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는 합니다. 물론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이제 부작용 때문인데요. 두 약 간의 이제 부작용 차이는 크지 않다고 나타나 있지만, 그래도 좀 확률적으로 두타스테리드 계열의 부작용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간혹 이런 부작용을 경험하고 피나스테리드 계열로 바꾸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마다 이제 본인한테 잘 맞는 탈모 치료가 있는 것이고, 또한 탈모약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을 섭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특정 이제 탈모약이 나에게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혹은 이제 부작용이 나타났다 싶으시면 다른 카피약 또는 다른 계열의 탈모약으로 바꾸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정확한 그런 상황 파악을 위해서는 의사와 이제 충분히 상담을 진행하시고 변경하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모약을 변경하셨다고 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성분과 함량 이런 것들이 같다면 탈모약 효과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제가 하나 추천드리는 건,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너무 이제 저렴한 카피약들의 경우, 예를 들어 음식을 해도 설탕과 소금의 원가 차이가 발생하듯이 탈모약에서도 그런 소화, 흡수시키기 위한 첨가제들의 이제 원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너무 저렴한 카피약들은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탈모 영양제로 탈모 치료가 된다, 절대 사실이 아니고요. 영양제는 사실 어디까지나 이제 건강 보조 기능식품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제는 이제 탈모약을 보조해서 모발을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뿐이지, 대신해서 먹는다고 해서 탈모를 치료해 주지는 절대 않습니다. 때문에 이제 탈모약을 복용하시다가 영양제로 바꿔서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탈모 치료 효과를 전혀 보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기와 관계없이 바로 약을 변경해서 이제 드셔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약이 이제 성능, 효과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성분 자체가 이제 5알파 환원 요소를 억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이제 피나스테리드가 크게 효과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바로 이제 다음날 두타스테리드 계열의 약으로 변경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환승을 한다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함께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녹시딜의 경우는 혈관 확장, 그리고 이제 탈모약 같은 경우에는 5알파 환원효소의 차단. 원리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함께 사용하시면 복합적으로 이제 탈모 치료 효과를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병원에 내원하셔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탈모는 진행 정도와 유형, 원인에 이제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러한 이론들을 이제 설명을 드려도 환자분들께서는 이제 다양한 전문 장비들이 없다 보니 자신의 이제 정확한 탈모 상태를 파악하는데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칫해서 탈모에 대한 이론을 잘못 이해하시고 자신의 이제 탈모 상태와 전혀 맞지 않는 치료법을 고르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탈모 치료에 있어서는 탈모약뿐만 아니라 이제 모발 이식이라든가 성장인자 치료, 이런 다양한 치료법들이 존재하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치료들을 탈모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배합해서 사용하신다면 효과가 좋은 탈모 치료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탈모약 환승, 변경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탈모약의 시장 규모도 커지고 종류도 많아지는 만큼 자신에게 얼마나 맞는 탈모약을 선택하는지 여부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탈모 치료라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혼자 걷지 마시고 탈모 전문가가 많이 있으므로 도움을 받아가면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윤닥터의 모든 정보 윤종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